많은 분량을 자랑하는 애니메이션을 20분 안에 다 본다. 이름하여 20분 안짜기니. 오늘 다룰 작품은 빅토르 위고의 장편소설 파리의 노트르담 원작의 역대 디즈니 애니메이션 중 가장 무겁고 진지한 작품으로 애니의 시작과 끝에서 누가 괴물이고 누가 인간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며 인간의 욕망과 사회 정의 그리고 종교적인 주제를 다룬 작품 노틀담의 꼽추입니다. 본 영상은 노틀담의 꼽추 한국어 더빙판을 기준으로 제작되었음을 알립니다. 하늘 높이 솟아오른 노트르담 대성당이 구름 사이로 드러나고 파리의 아침을 노래하는 집시들의 우두머리 클로팽이 등장하며 스토리는 시작됩니다. 저 높고 어두컴컴한 종각에는 아주 신비한 종지기가 살고 있었단다. 클로팽은 마을 아이들에게 노트르담 대성당의 종지기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이 클로팽이 얘기해주마. 사람도 나오고 괴물도 나오니까. 때는 20년 전 갓난아기를 포함한 집시 4명이 몰래 파리로 숨어 들어오고 있었는데 그 순간 집시들을 혐오하던 파리의 재판관이자 영주인 클로드 프롤로가 막아서며 집시들은 꼼짝없이 구속되고 맙니다. 구속하던 중 집시 여성 한 명이 품에 있던 아기를 뺏기지 않으려고 군인과 몸싸움을 벌이며 달아나는데 그 뒤에 받친 게 뭐냐? 도둑질한 음식이겠지. 어서 빼앗아. 프롤로는 그 집시 여성이 숨기고 있는 것이 훔친 식량일 것이라 생각하여 그녀를 뒤쫓고 그 집시 여성은 노트르담 대성당 앞까지 도망치지만 결국 프롤로에게 아기를 뺏기고 걷어차여 숨지고 맙니다. 아기 아니? 괴물이야. 프롤로는 끔찍한 아기의 모습에 놀라며 그 아기를 우물에 버리려 하는데 그 순간 대성당의 부주교가 이를 막아서고 이건 저주받은 악령이요. 악령은 지옥으로 보낸 것이 마땅하오. 부주교는 대성당에 조각된 석상들을 가리키며 프롤로에게 신의 시야에서 진실을 숨길 수 없음을 말하고 프롤로는 자신을 바라보는 듯한 석상들의 눈에 공포를 느낍니다. 아기를 기르시오. 당신 친자식 참. 이런 괴물을 어떻게 기르란 말이오. 대신 노틀담 사원에서 기르겠소. 사원이 프롤로는 아기를 기르는 것에 주저하다 나중에 어떻게든 쓸모있을 것이란 생각에 아무도 볼 수 없고 고립할 수 있는 대성당의 종탑의 아이를 기르기로 결심합니다. 프롤로는 아기에게 반쪽이란 뜻인 콰지모도라는 이름을 주고 그 후 20년간 콰지모도는 종탑에서 종치는 일을 하며 성장하게 됩니다. 나한테 첫 외출하는 날을 고르라면 오늘로 정할 거야. 바보 축제도 있는 날이고. 콰지모도는 흉측한 겉모습과 달리 선한 심성을 갖고 있었는데 특히 1년에 한 번씩 열리는 바보 축제를 좋아하며 올해도 그 축제 준비로 활기찬 파리의 시민들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봅니다. 바보들의 축제 말이야. 그래. 더구나 우린 특별석에서 구경할 수 있잖아. 그래, 구경해. 왜 저러지? 어디 아픈가? 멀리서 구경하는 것도 한두 해겠지. 콰지모도의 친구들인 가고일 석상, 빅터, 휴고, 라벤느는 종탑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프롤로의 명으로 언제나 고립된 채 축제를 구경하기만 했던 콰지모도에게 축제 참가를 권유하고 올해는 축제 구경이 왠지 시시하게 느껴져서 그래. 그럼 축제에 참가해보는 게 어때? 이걸로 어딜 가? 경험을 폭넓게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 여자 노래와 술. 네가 평생 동안 구경만 한다면 네 인생은 주인공이 없는 시시한 연극이 될 거야. 친구들의 말에 콰지모도는 종탑을 벗어날 용기를 얻지만 잘 잤니, 콰지모도? 안녕히 주무셨어요? 그 순간 프롤로가 나타나며 콰지모도는 또다시 수그러듭니다. 프롤로는 콰지모도의 식사를 가져오며 그의 공부 진도를 체크하는데 지읒? 저주를 받은 인간. 좋아, 치읒. 축제요. 뭐라고 했지? 용서해 주세요. 너 축제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구나. 모독이나 저주 등 부정적인 단어들만을 가르치며 콰지모도가 본인을 괴물로 여기고 자신만을 섬기도록 세뇌시키던 프롤로는 축제에 가고 싶어하는 콰지모도를 압박합니다. 네 어미가 널 버렸을 때 다른 사람이었다면 널 우물에 던져버렸을 거다. 잘못했습니다. 넌 세상이 어떤 곳인지 몰라. 난 알지. 잘 알아. 주인님을 실망시켰어. 죄송해. 이것만이 너의 안식처야.
나의 안식처. 그런 프롤로의 강한 압력에도 콰지모도는 하루만이라도 좋으니 사람들과 어울려 축제를 즐겨보고 싶다는 마음이 강했고 결국 검은 천으로 몸을 가린 채 종탑을 빠져나갑니다. 한편 전쟁에서 활약 중에 프롤로의 명령으로 20년 만에 다시 파리를 찾은 근위대장 피버스 드 샤토페르는 길을 헤매던 중이었는데 우연히 보게 된 집시들의 공연에서 춤추는 에스메랄다를 보고 호감을 갖게 됩니다. 그때 에스메랄다가 집시들을 단속하던 순찰병에게 걸려 쫓기게 되고 계속거를 집시! 아킬레스 앉아. 이거 정말 미안하외다. 군인을 깔본지 용서할 수 없다. 해볼 테냐?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정의의 성이 어디지? 피버스는 말을 이용하여 에스메랄다가 도망치는 것을 도와주고 이에 에스메랄다는 군인임에도 자신을 도와주는 그에게 호기심을 갖게 됩니다. 아, 피버스 대장이 이제야 돌아와. 앞으로 내 곁에서 많이 도와줘야겠네.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명령만 하십시오. 포개 대장, 집시들이 그들을 제거해야 돼. 겨우 점쟁이나 관상쟁이를 잡으라고요? 피버스는 프롤로에게 기적의 마당이라 불리는 집시들의 은신처를 찾아 집시들을 제거할 것을 명령받고 프롤로와 함께 바보 축제를 구경하게 됩니다. 그 바보 축제에 참가한 콰지모도는 여기저기 휩쓸리다 우연히 에스메랄다가 대기 중인 천막에 들어가고 다치진 않았어요? 아니요. 안 돼요. 자, 상처는 없네요. 그건 그렇고 멋진 가면이에요. 콰지모도는 자신의 얼굴을 가면으로 착각하였으나 자신을 걱정해준 에스메랄다에게 깊은 인상을 받습니다. 축제는 무르익어 에스메랄다의 춤 공연이 펼쳐지고 에스메랄다는 영주인 프롤로의 목에 스카프를 휘감으며 축제를 뜨겁게 달구는데 프롤로는 그런 그녀의 춤 사이에 순간 그녀에 대한 욕정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모두가 기다리던 축제의 하이라이트, 가장 못생긴 사람을 뽑는 바보왕 콘테스트가 시작되고 에스메랄다의 이끌림에 콰지모도도 이 콘테스트에 나가게 되는데 마침내 한 사람씩 가면을 벗기며 못생긴 얼굴을 골라내던 중 콰지모도의 차례에서 에스메랄다가 가면을 벗겨내려 얼굴을 잡았다가 가면이 아닌 진짜 본인의 얼굴임을 알고 깜짝 놀랍니다. 가면이 아니야. 저건 노틀담 사원의 종직이야. 오늘은 제일 못생긴 사람을 뽑는 날이잖아요. 바보왕은 콰지모도. 바보왕이 된 자신을 축하하는 사람들의 콰지모도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는 것도 잠시 흉측한 모습의 바보왕이 즐거워하는 것에 배 아팠던 두 명의 군인들을 시작으로 콰지모도는 밧줄에 묶이고 던지는 음식물에 맞으며 군중들의 웃음거리가 됩니다. 주인님 제발 살려주세요. 영준이 진정시켜야 되겠습니다. 더 놔둬야 깨달을 거야. 그렇게 모두가 콰지모도를 방관하는 가운데 에스메랄다가 콰지모도의 얼굴을 닦아주며 그를 구속하던 밧줄을 끊어버립니다. 이봐 집시, 당장 내려오지 못해? 늘 백성을 위한다면서 힘없는 사람들에게 잔인하기 짝이 없죠. 정의를! 오늘의 바보왕은 잘못 뽑았어요. 이 자리의 바보는 당신뿐이야. 프롤로는 분노하여 에스메랄다를 체포할 것을 명령하고 콰지모도를 원망의 눈빛으로 바라보는데 죄송해요, 주인님.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예요. 콰지모도는 이번 일로 상심에 빠지며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한편 콰지모도를 감싸다 쫓기게 된 에스메랄다는 군인들을 피해 대성당에 몰래 숨어들고 이를 알아챈 피버스가 그녀의 뒤를 따르는데 뭐지? 면도는 아침에 했어. 그래? 한 군데가 빠졌어. 언제나 이렇게 착하신가? 아님 나한테만 특별한가? 소개를 하겠어. 난 피버스요. 당신 이름은? 체포하지 않을 건가요? 이곳은 성역이라서 못하죠. 원하는 게 뭐죠? 아가씨의 이름이요. 에스메랄다요. 수고했네 대장. 어서 체포해라. 보통 군인들과 다른 피버스의 에스메랄다도 그에게 호감을 갖던 중 프롤로가 등장하자 에스메랄다는 피버스에게 자신이 속았다고 생각하지만 죄송합니다. 성역에 들어온 죄인이라 체포할 수 없습니다. 걱정 마라. 프롤로니께서도 성역 안의 죄인은 체포 못한다는 걸 잘 아시니까. 에스메랄다는 피버스와 부주교 덕에 위기를 넘기게 되어 안심하던 찰나
뒤에서 프롤로가 등장합니다. 집시들은 야생마 같아서 갇혀서는 잠시도 못 살지. 이 아름다운 목에 밧줄을 묶으면 어떨까 상상해보는 거야. 더러운 상상을 하다니. 내가 너에게 흑심을 품었다고 주장해서 여기서 벗어나려는 속셈이지. 넌 스스로 감옥에 갇힌 거야. 한 발짝만 밖으로 나오면 넌 내 거야. 대성당에 갇힌 에스메랄다는 주님께 기도를 올리고 종탑에 있던 콰지모도는 그녀의 기도 소리에 아래로 내려와 그녀를 바라보는데 이봐, 종직이 왜 또 여기 내려왔어? 이봐요. 나하고 얘기 좀 해요. 콰지모도는 내려온 곳을 다른 사람에게 들켜 다시 종탑으로 올라가고 에스메랄다는 그의 뒤를 따라와 콰지모도에게 축제 때의 일을 사과합니다. 아깐 정말 죄송했어요. 당신에 대해서 몰랐었거든요. 여기가 대체 어디죠? 제가 사는 곳이에요. 정말 아름다워요. 콰지모도는 난생 처음으로 프롤로 외에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것에 즐거워하고 에스메랄다는 자신을 괴물이라며 프롤로를 존경하는 콰지모도를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손 좀 줘봐요. 왜요? 손금을 보게요. 그런 건 없는데요. 뭐가요? 괴물금이요. 당신은 아주 착하대요. 프롤로는 우리 둘 다를 아주 잘못 본 거예요. 콰지모도는 자신을 괴물이 아니라고 말해준 에스메랄다에게 사랑을 느끼고 고마움의 대가로 이곳을 탈출하게 도와줍니다.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에스메랄다. 저랑 같이 가요. 안 돼요. 다신 밖에 나가지 않겠어요. 제가 있을 곳은 여기예요. 그럼 제가 자주 놀러 올게요. 만약에 피할 곳이 필요하면은 이걸 보고 찾아오세요. 그 목걸이만 가지고 있으면 이 도시가 모두 당신 거예요. 에스메랄다와의 시간에 잠시나마 행복했던 콰지모도는 즐겁게 다시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려는데 친구, 집시 여자를 찾고 있는데 혹시 못 봤나? 군인은 성전에 못 와요. 그녀를 여기다 가둔 것은 그녀를 살리기 위해서였다고. 전해주겠나? 약속해? 조용히 가면 전하죠. 하나 더 부탁하세. 에스메랄다가 부럽다고 전해줘. 자네 같은 친구가 있어서. 피버스를 보내고 다정한 연인들이 거니는 파리의 밤거리를 바라본 콰지모도는 사랑하는 에스메랄다를 그리며 종을 칩니다. 콰지모도와 마찬가지로 그 순간 에스메랄다에 대한 사랑을 노래하는 또 한 명의 남자가 있었으니 프롤로는 주님에게 자신의 마음은 눈처럼 순수하며 언제나 부끄럼 없이 옳은 길만을 걸어왔다고 자부하다 갑자기 벽난로의 불을 보고는 에스메랄다를 떠올리며 그녀에 대한 사랑을 주님께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난생 처음 느끼는 사랑이란 감정으로 욕망에 불타올랐던 프롤로는 주님께 에스메랄다가 자신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그것이 안 된다면 그녀를 지옥의 불에 파멸시켜달라며 기도하는데 프롤로 영주님, 집시가 도망쳤습니다. 내가 찾겠다. 하늘을 몽땅 불태우더라도 찾겠어. 에스메랄다가 도망친 것을 알게 된 프롤로는 집시들의 흔적이라도 발견되면 닥치는 대로 그들을 가두어 물에 빠뜨리는 등의 행위를 일삼았고 이를 곁에서 지켜보던 피버스는 프롤로의 반감을 갖게 되는데 불질러. 뭐요? 전 무고한 사람들 죽일 수 없습니다. 감히 나를 거역해. 피버스가 자신의 명을 거부하자 프롤로는 자신의 손으로 사람들을 가둔 집에 불을 붙이고 이에 피버스는 곧장 집에 들어가 사람들을 구출합니다. 명령을 어기는 군인은 죽어야 마땅하니. 저는 크게 오히려 자랑스럽습니다. 이를 뒤에서 보고 있던 에스메랄다가 도와주어 피버스는 도망치려 하나 가슴에 화살을 맞으며 강에 떨어지고 맙니다. 강에 빠져 죽었으니 그냥 돌아가자. 에스메랄다는 프롤로의 시선을 피해 강에 빠진 피버스를 건져 올립니다. 프롤로가 파리의 전 지역을 찾아 헤매이며 파리는 거의 불바다 수준이 되고 아무리 찾아도 에스메랄다가 보이지 않자 프롤로는 순간 대성당을 바라보는데 에스메랄다? 무사했군요. 다시 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 번만 더 신세를 져야겠어요. 네, 뭐든지요. 그를 좀 숨겨주세요. 이리 오세요. 에스메랄다. 화살이 심장을 살짝 비껴갔어요. 정통으로 맞았어. 에스메랄다의 방문에 기뻐하던 콰지모도는 에스메랄다가 피버스를 사랑한다는 사실에 슬픔으로 몰래 눈물을 흘리고 조심하세요, 좋은 친구.
그 일 지켜주겠다고 약속해줘요. 약속할게요. 갑작스런 프롤로의 방문에 콰지모도는 에스메랄다를 대피시킨 후 피버스를 자신의 책상 밑에 숨깁니다. 어디 불편한 데라도 있느냐, 콰지모도? 아니요. 좀 이상해. 맛있습니다. 고마워요. 알고 있어. 바로 네가 탈출을 시켜줬지. 그 아가씨는 절 구해줬어요. 너들이 집시에게 진실한 감정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 계집은 곧 사라질 거다. 난 계집이 어디 숨었는지 알고 있어. 1000명의 군사를 끌고 습격할 거다. 이 이야기를 밑에서 모두 들은 피버스는 콰지모도에게 함께 기적의 마당을 찾으러 갈 것을 제안하고 나와 같이 가겠나? 에스메랄다의 친구하니까. 제 주인님을 2번이나 배신할 수는 없어. 난 프롤로가 백성들을 마구 죽이는 걸 그냥 둘 수 없어. 콰지모도는 프롤로에 대한 두려움과 에스메랄다의 사랑을 받는 피버스에게 묘한 열등감을 느끼지만 왜? 나보고 어쩌란 말이야. 그 여자는 벌써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 다른 사람이. 그녀가 전에 찾아오라며 자신에게 걸어준 목걸이를 보고는 피버스와 함께 기적의 마당을 찾아 나섭니다. 피버스와 콰지모도는 목걸이를 지도 삼아 기적의 마당을 찾아오는 것에 성공하지만 집시들에게 침입자로 간주되어 교수형에 처할 위기에 놓이는데 이들은 간첩이 아니라 친구예요. 위험을 알리러 왔어. 프롤로가 올 겁니다. 자,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서 빨리 피하세요. 그러나 피할 새도 없이 몰래 콰지모도의 뒤를 밟고 따라온 프롤로가 기적의 마당을 습격합니다. 수고 많았다, 콰지모도. 언젠가는 네가 날 도와줄 줄 알았다. 저 녀석이 날 너한테로 안내한 거야, 아가씨. 모두 가둬라. 안 돼요. 제발요, 주인님. 안 돼요. 안 돼요. 놈은 정답으로 데려가. 에스메랄다는 마녀라는 죄명으로 화형에 처해질 준비를 하게 되고 콰지모도는 자신이 모두를 위험에 빠뜨렸다는 죄책감에 사로잡혀 쇠사슬에 묶여 있는데 다 내 잘못이야. 프롤로한테 저도 좋단 말이야? 벌써 내가 졌어. 너를 나서지 못하게 하는 건 이 쇠사슬이 날 아니야. 혼자 내버려둬. 넌 곧 화형에 처해질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한 번의 기회는 있어. 뜨거운 불길로부터 널 구해줄 수 있는 내가 있지 않느냐. 자신의 여자가 되면 살려주겠다는 프롤로의 얼굴에 에스메랄다는 침을 뱉고 이에 분노한 프롤로는 불을 붙여버립니다. 에스메랄다의 화형 집행이 시작되자 콰지모도는 그동안 많은 종을 치며 단련된 팔의 계력으로 쇠사슬을 끊고 밧줄에 매달려 그녀를 구하는 것에 성공하지만 여긴 성전이야! 여긴 성전이야! 에스메랄다를 잡을 생각에 이성을 잃은 프롤로가 성역인 대성당 안까지 쳐들어가려 하고 이 모든 프롤로의 폭정을 견디던 파리 시민들은 더 이상 참지 못하여 각자 무기를 손에 들고 프롤로의 군인들과 싸우기 시작합니다. 프롤로 영들은 백성들을 탄압하고 아름다운 도시를 불태웠으며 불경스럽게도 노트담 사원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마리아 시민들이여, 가만히 있을 겁니까? 콰지모도는 종탑에서 많은 양의 쇳물을 쏟아부어 대성당으로 들어오는 군인들을 막았으나 프롤로는 이미 대성당에 들어와 있었고 이를 몰랐던 콰지모도는 이겼다는 생각에 에스메랄다를 부르지만 에스메랄다, 일어나요. 우린 살았어요. 에스메랄다. 에스메랄다는 눈을 뜨지 않고 콰지모도는 애타게 그녀를 부르며 슬픔에 잠깁니다. 그때 프롤로가 뒤에 칼을 숨긴 채 콰지모도에게 다가오는데 당신이 죽였어. 나를 용서해다오. 그만 울어라, 콰지모도. 하지만 너의 고통도 이제 곧 끝이 날 거다. 잘 가거라. 그러나 콰지모도는 프롤로의 공격을 저지하고 콰지모도. 이젠 듣지 않겠어. 세상이 어둡고 무섭게 변한 건 바로 당신 같은 사람들 때문이었어. 콰지모도. 갑자기 들려오는 에스메랄다의 목소리에 콰지모도는 그녀를 향해 고개를 돌리고 그 틈에 프롤로는 곁에 있던 칼을 뽑으며 둘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네 어미처럼 정말 내 칼에 죽는 수가 있다. 너도 20년 전에 없어야 했는데 너무 오래 시간을 끌었어. 콰지모도는 프롤로가 자신의 어머니를 죽였다는 사실에 충격을 먹고 프롤로는 콰지모도를 공경에 빠뜨리려 얼굴에 천을 뒤집어 씌웠다가 오히려 자신이 떨어질 위기에 놓이는데 하지만 콰지모도는 힘이 빠져버렸고
그에 반해 프롤로는 반동으로 석상을 붙잡고 올라 에스메랄다에게 칼을 겨눕니다. 드디어 사악한 마녀와 그 추종자를 불타는 지옥으로 떨어뜨릴 순간이. 그러나 프롤로 발밑에 석상에 금이 가고 프롤로는 급히 석상을 붙잡지만 그 순간 석상이 살아나 분노하며 프롤로는 불바다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때 콰지모도 또한 에스메랄다의 손을 놓치며 떨어지게 되지만 밑에서 대기 중이던 피버스가 그를 붙잡아 콰지모도는 무사히 살아남게 되고 콰지모도는 피버스와 에스메랄다에게 고마움을 표하며 두 사람의 손을 이어줍니다. 파리 시민의 승리로 끝난 이 싸움에서 콰지모도는 영웅으로 추대되며 괴물이 아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인정받게 되고 우리의 영웅 콰지모도 만세! 그를 옥죄던 모든 것의 자유를 얻으며 노틀담의 꼽추는 끝을 맞이합니다. 권력이나 재산 등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의 것이 되지 않자 그녀를 죽이려 하는 프롤로와 괴물이라 불리며 누구에게도 사랑을 받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사람의 행복을 빌어주는 콰지모도를 통해 작품의 시작과 끝에서 던지는 누가 괴물이고 누가 사람인가 라는 질문이 더욱 와닿는 것 같습니다. 파리의 노트르담을 원작으로 한 노틀담의 꼽추 1편에 이어 오리지널 스토리로 구성된 후속편도 존재하니 노틀담의 꼽추 2편도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노틀담의 꼽추였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 구독을 하시면 다음 영상을 더욱더 빨리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많은 시청과 관심 부탁드리면서 다음 편에서 만나 뵙겠습니다.